교육을 쓰실 때는 그냥 내가 공부했던 걸 쓰시기보다는 근데 여기에서 그럼 어떻게 써야지 1500자를 채울 수 있을까요? 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컨스자 포괄부자 조은희입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떠먹여드릴 자소서 영성 강좌의 IBK 기업은행입니다. 제가 우선은 직무기술서부터 작성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 직무기술서는 실제로 여러분들께서 공기업을 지원을 하실 때는 필수적으로 쓰셔야 하고요. 혹은 뭐 자유양식을 쓰실 때에도 직무기술서는 꼭 쓰셔야 됩니다. 기업에서 볼 때 혹은 면접 때 면접관이 볼 때 좀 잘 썼구나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단에 작성한 직무 관련 교육 경험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만약에 이제 금융 전문이나 뭐 글로벌 같이 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경력사항에 대해서 쓰시는 거죠. 3000바이트는 1500자. 그래서 만약에 뭐 한 3가지 정도가 있다. 내가 만약에 경험이나 경력이 그러면 각각 한 500자씩 해서 1500자를 채워주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그럼 어떻게 써야지 1500자를 채울 수 있을까요? 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많은 분들이 막 이렇게 하세요. 역할 땡땡, 업무 맡았음, 그리고 기간, 뭐 이렇게 했었음, 내가 맡았던 세부 업무 뭐 해서 막 쫙쫙쫙쫙 이렇게 막 써요. 근데 사실 이렇게 쓰는 거는 좀 성의가 없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특히 공기업 같은 경우는. 그럼 어떤 거를 꼭 필수적으로 넣어야 하는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어디에서? 왜요? 직무 관련 교육사항 중에서 내가 가장 조금 도움이 됐다. 혹은 내가 여기에서 가장 조금 주목할 만한 성과를 얻었다. 여기에서는 내가 조금 우수했다라고 생각할 만한 것들을 엄선을 해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어떤 교육이라고 치면 나는 어떤 교육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약 몇 개월간 수강을 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특히나 이런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그래서 교육을 쓰실 때는 그냥 내가 공부했던 걸 쓰시기보다는 그 안에서 어떤 프로젝트나 팀플이라던가 아니면 내가 뭐 연구를 했던 거라던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좋습니다. 아니면 뭐 설문조사를 해서 같이 뭔가 팀플레이로 협업을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고요. 자, 어떤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그 안에서 나의 역할은 뭐 리더였다.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요거를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쓰실 때는 문장으로 쓰시기가 어려우시면 그냥 아까처럼 어떤 수업 뭐 언제부터 언제까지 내 역할 리더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시고 나중에 줄글로 풀어 쓰셔도 돼요. 근데 왜 줄글로 풀어 쓰셔야 되냐면 이 구체적 성과 때문에 그래요. 어떤 에피소드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어떤 상황 그래서 자소서랑 조금 비슷한데 자소서보다 조금 더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적인 역량이라던가 아니면 내가 이 직무에 맞춰서 필요한 역량을 가지고 있다는 걸 좀 단적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보여준다라는 차이점 뿐인 겁니다. 내가 어떤 프로젝트였는데 문제 상황은 예를 들어 우리가 설문을 몇 명을 때려야 되는데 뭐 1000명을 때려야 뭐 100명을 때려야 되는데 이런 상황이었었고 그때 당시 우리 프로젝트의 목적 같은 것들은 잘 써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 교육의 목적, 내 경험의 목적, 이 목적 같은 것들을 잘 써주셔야지 이 사람이 조직에 소속돼서 충분히 역할을 잘 해내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항상 직무기술서에 많이 넣어주셔야 되는 건 당시 교육이나 경험이나 경력의 목적 같은 부분을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셔야 내 역할에 대해서 이 사람은 좀 책임감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죠. 이런 걸 목적으로 하는 거였는데 나는 여기에서 이러한 역할을 리더로서의 역할을 맡았는데 당시에 이런 상황이더라. 설문을 100명을 돌려야 하는데 다들 좀 바쁘고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때 당시에 나는 우리의 목적은 이런 거였고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러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목적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법에 맞춰서 한마디로 이게 이유고요. 해도 할 방법. 나는 뭐 사람들이랑 이런 걸 할 때 그냥 이런 식으로만 한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좀 더 효율성을 가지고 할 수 있고 또 참고 문헌 중에는 이런 것들도 조금 더 참고를 해서 이걸 이런 식으로 했었을 때 이러한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필요한 건 뭐가 있어야겠어요? 얻은 역량이 필수로 필요합니다. 저는 실제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런 협업 능력 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이런 걸 할 때 참고 문헌이나 더 다양한 범주에 조사를 하게 됐을 때 이런 걸 할 수 있다라는 어떤 확신을 얻을 수 있었던 경험이었습니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하시는 거죠.
자, 실제로 나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런 목적을 가진 기업에서 이런 역할, 이런 직무를 수행을 했습니다. 실제로 내가 맡았던 업무는 그래서 만약에 경력사항에는 역할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셔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사무행정직을 했다. 행정 업무뿐만이 아니라 뭐 고객 응대, 실제로 내방객 응대 이런 업무들을 다 맡았었습니다. 라고 본인의 역할을 좀 더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죠. 그리고 구체적 성과. 실제로 우리가 이런 결산 업무에 있어서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게 되게 혼란이 빚어졌다. 그러나 난 여기에서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내가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고 이런 식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했었던 결과 혹은 나만의 뭐 보고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한 결과 이걸 이렇게까지 성과를 낼 수 있었다. 직무기술서죠. 내가 지원하는 기업의 직무에 필요한 직무기술서. 여기에 보면 교육도 있지만 직무기술서 맨 마지막에 보시면 그게 있어요. 직무 수행 태도 이거를 보시면 뭐 어떤 소통 능력, 업무 수행 능력 이렇게 키워드로 주어지거든요. 그거를 이제 맨 마지막에 얻은 역량에 연결해서 그냥 바로 쓰시면 되는 거겠죠. 이해하셨죠? 직무기술서 쓰는 방법은 여기까지였고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쓰셨던 것 중에서 요거는 되게 연관성도 있고 쓸만하다, 좀 대표적인 경험이다라고 생각할 만한 거 엄선해서 쓰시면 충분히 좋은 성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